하지만 짧은 시간 저의 수업 활용 사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니까요. 선생님들 그 응원과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의 수업 활용 사례 발표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로는 저 강사 소개와 또 제가 있는 지금 학교가 이 미디어 연구학교라는 학교인데요. 그 학교를 잠깐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활용 가능한 에듀테크 툴, 그리고 그 에듀테크 툴들을 활용하는 방법을 잠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선생님들께서도 많이 아시는 것들이겠지만요. 저는 누구보다 쉽고 빠르게 만드는 걸 좀 좋아해서 그런 방식으로 이 수업을 준비하고 운영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제가 수업을 어떻게 했는지 수업에 적용한 사례를 잠깐 설명해 드리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업 사례는 세 가지로 나누어서 공유하도록 할 건데요. 제가 작년과 올해 이 에듀테크 툴을 활용하여서 진행한 수업을 기반으로 이 수업 활용 사례 준비해 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제가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들을 말씀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툴을 번째 들려주자. 강사 네, 소개 물어보는 거. 드리겠습니다. 저 지금 작게 나와서 얼굴이 안 보이겠지만요. 이제 PPT를 보시면 제 얼굴이 나와 있습니다. 저는 온라인 콘텐츠 활용 교과서 선도학교 지원단으로 올해부터 선생님들과 함께하게 되었고요. 저는 지금 대전에 있는 버드네 중학교에서 기술 과목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감사하게 발명 관련된 수업을 할 수 있게 되어서 그 기회가 주어져서 열심히 하고 있고요. 제가 지금 관심을 두고 있는 분야는 선생님들도 많이 그러시겠지만 어떤 메이커 분야, 스팀 분야, 정보 분야 등에 관심을 두고 지금 수업을 준비하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제 제 특성을 한번 말씀드리자면 제 성격은 약간 호기심이 많다라는 점을 많이 듣고 있는데요. 그러한 특성 때문에 제가 지금 이렇게 선생님들 앞에서 감사하게 발표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또한 밑에 있는 거는 제 명함인데요. 제가 메일 보내거나 할 때 쓰는 명함입니다. 네, 그러면 넘어가 보겠습니다. 선생님들께서도 온라인 콘텐츠 활용 교과서란 이 의미 진짜 많이 들어보셨을 거라 생각하는데요. 저도 이 수업 사례를 준비하면서 이 의미가 무엇일까를 좀 많이 생각을 해보았어요. 저희 이제 온라인 콘텐츠 활용 교과서란 다양한 온라인 콘텐츠, 뭐 이북, PDF, 동영상, 디지털 교과서 등 다양한 것들을 활용하여서 교육 자료를 제작하고 이게 교육 과정에 접합성이 있는지를 파악하는 건데 제가 이걸 들으면서 그러면 나한테 제가 생각하는 의미는 무엇일까? 나한테 이 온라인 콘텐츠 활용 교과서란 무엇일까라는 걸 먼저 생각해 보았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한 의미는 교사가 직접 제작한 콘텐츠 혹은 교사가 직접 선정한 콘텐츠를 중심으로 학생들이 하는 모든 학습이나 활동이다 라고 좀 정의를 해봤고요. 그 정의를 기반으로 제가 수업을 운영했습니다. 또한 학생의 학습 및 활동 결과를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친구들한테 서로 공유하고 선생님들과 함께 공유하는 것이 온라인 콘텐츠 활용 교과서겠다라는 생각을 좀 했고요. 잠시만 왼쪽에 한번 네, 왼쪽에 하이퍼링크 들어가면요. 지원단 선생님들께서 만들어 놓은 이 홈페이지 구글 사이트가 있는데요. 제가 이걸 보여드리는 이유는 선생님들께서 선정하기 어려운 콘텐츠 혹은 만들기 어려운 콘텐츠들은 이 안에 다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교사가 직접 만들거나 교사가 직접 선정한 콘텐츠가 이 안에 있으니까 네, 이 안에 있으니까 이걸 가지고 이 기반으로 학생들과 수업을 하면 좋겠다라는 걸 알려드리고자 이걸 갖고 왔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온라인 콘텐츠 활용 교과서란 약간 블렌디드 러닝과 좀 연관이 있다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온라인 콘텐츠 활용 교과서가 범주가 좀 더 넓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고 그 안에 있는 블렌디드 러닝을 지금 저희가 배우고 또 이걸 기반으로 온라인 콘텐츠 활용 교과서를 만들어가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 지금 발표를 전 준비했었습니다. 아이고, 다 넘어갔네요. 여러분들과 마찬가지로 저도 온라인 콘텐츠 활용 교과서란 무엇일까 참 고민이 많이 들고 이걸 제작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들었는데요. 저는 제가 만든 콘텐츠를 중심으로 학생들이 학습할 수 있도록 준비해 보았고, 제가 영상이나 콘텐츠의 전문가는 아니지만, 그래서 질적인 측면이 좀 떨어질 수밖에 없지만 학생들이 제가 만든 영상을 가지고 수업하는 것을 좋아한다라는 게 좀 느껴져서 이 콘텐츠를 중심으로 수업하고 있었습니다. 그 내용을 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 이전에 저희 학교가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미디어 연구학교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대전 버드네 중학교인데요. 작년부터 올해까지 미디어 연구학교가 진행되면서 제가 이 미디어 연구학교 근무하면서 좀 이 미디어 관련된 툴이나 에듀테크 툴들을 좀 많이 여기서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께서도 이걸 좀 알았으면 좋겠다. 혹은 제가 또 공유해드리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저희 학교가 이제 1년 차가 지나서 중간 컨설팅 현황 보고를 했었는데요. 이렇게 오픈 포트폴리오라고 해서 이렇게 하나로 모았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제 뒷모습인데요. 다양한 활동을 했다라는 걸 저희가 모아놓는 포트폴리오 형식으로 만들어 놓았고요. 그래서 이걸 기반으로, 이게 온라인 교과서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저만의 생각으로 이걸 좀 만들어 보았습니다. 작년에 했었던 포트폴리오를 좀 보려고 하는데요. 작년에는 학생들이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서 다양하게 할 수 있는 이제 그런 방법들을 좀 많이 가져왔었고요. 가짜 뉴스를 하기 위해서 뭐 저희가 이렇게 패들렛으로 많이 학생들이 어떤 뉴스와 관련된 내용들을 조사할 수 있도록 하였고요. 그래서 1학년 학생들이 제출한 영상 패들렛들이 미리 캠퍼스를 보고 가짜 뉴스가 무엇이냐, 뭐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가 만들어 보고 과제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네, 그리고 이거 말고도 다양한 활동들을 좀 했었는데요. 올해 걸 보자면 올해도 학생들이 이제 미술과 관련돼서 좀 많이 또 이런 활동을 해서 이제 온라인 상에 등재하고 온라인 포트폴리오를 만드는 활동을 했었는데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미디어 속 좋은 콘텐츠 찾기 대회. 저희는 약간 이걸 꾸미는 거를 좀 잘 안 했었는데요. 학생들이 좋은 콘텐츠가 무엇이 있을까? 그리고 그 이유는 무엇일까? 라고 찾아보면서 온라인 교과서를 활용하는 수업이 뭐가 좋고 단점이 무엇이고 그런 것들을 직접 생각해보는 시간을 좀 가졌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이거를 보여드리는 이유는 이게 온라인 교과서가 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좀 제가 했었고요. 그래서 온라인상의 포트폴리오를 만드는 활동을 통해서 온라인 콘텐츠 활용 교과서가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이걸 좀 준비해 보았습니다. 네, 그러면 두 번째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활용할 수 있는 에듀테크 툴과 에듀테크 툴을 활용하는 방법, 그리고 한글 파일로 온라인 교과서를 쉽게 만드는 방법을 좀 애들이랑 했었는데요. 이 관련된 내용을 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왼쪽이랑 오른쪽 보시면 저희가 이제 작년부터 올해까지 오면서 사용했던 온라인 플랫폼인데요. 저희가 이렇게 많은 플랫폼들을 지금 전국적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저도 사용해 본 거는 한 세 가지, 네 가지 정도 이렇게 되네요. 그래서 EBS 온라인 클래스, 위드랑 이학스터, 그리고 구글까지 해서 이렇게 좀 많이 했었는데, 저희가 처음에 온라인 수업을 해봐라. 그리고 온라인으로 학생들에게 콘텐츠를 만들어서 뭔가 제공해봐라고 했을 때, 본인의 콘텐츠를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가를 좀 많이 고민을 하고, 어떻게 수업을 해야 되는가, 방법적인 측면을 좀 많이 고민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학교에서 사용하는 원격 수업 플랫폼, 저희 학교에서는 위두랑과 이아스터를 사용했었는데요. 이 플랫폼과 일명 케미스트리가 좀 잘 맞는 에듀테크 툴을 한두 가지 혹은 두세 가지만 좀 정해가지고 그걸 계속 활용하고 있습니다. 선생님들께서도
이 지금 오른쪽에 나와 있는 에듀테크 툴이 한 100가지 된다고 나와 있는데, 이 중에서 선생님들께서 사용하시는 그런 툴들 한 두세 가지만 딱 집중적으로 하셔도 학생들과 수업하는 데는 좀 어려움이 없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지금도 저는 그렇게 수업 콘텐츠를 만들어서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선생님들께 지금 발표 드리려고 하는 활용 사례도 어찌 보면 모든 선생님들께서 지금 다 하고 계시는 수업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저는 쉽고 빠르게 간단하게 학생들과 할 수 있는 수업을 어떻게 만들면 좋을까? 또 그게 온라인 교과서를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 측면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이 세 가지 측면으로 나누어서 에듀테크 툴들을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나와 있는 에듀테크들은요, 제가 사용한 에듀테크인데요. 첫 번째 측면은 학생의 학습 및 활동을 도와줄 수 있는 측면. 두 번째로는 영상을 촬영할 수 있는 툴들이 무엇이 있을까? 세 번째로는 공유할 수 있는 툴들이 무엇이 있을까를 좀 나누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측면인데요. 학생 학습 및 활동을 위한 에듀테크로는 저는 어차피 여기서는 플랫폼을 좀 중요시 여긴다고 생각이 들어서 위드랑이나 이학스터를 이용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 있을까라는 고민을 했고요. 그래서 위드랑과 이학스터는 학교에서 이미 벌써 선정이 돼 있어요. 선생님들께서도 다 선정이 돼 있겠지만, 네, 선정이 돼 있겠지만 어, 이거와 관련된 케미스트리가 잘 맞는 툴들이 뭐가 있을까? 그 툴을 사용하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고요. 저는 구글은 좀 쉽고 빠르게 뭔가 관련 콘텐츠를 제작할 수 있고 학생들한테 의견을 제시하고 바로 수업할 수 있어서 이걸 좀 많이 사용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학교가 작년에는 위드랑이라는 플랫폼을 사용해서 콘텐츠 중심으로 과제방에 과제를 제시하는 수업을 했었는데요. 그래서 솔직히 저도 뭔가 빠르게 만들어서 빨리 학생들한테 수업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마음으로 구글을 이용했었습니다. 그런데요, 올해는 저희 학교가 이학스터 플랫폼을 사용하고 있어서요. 그리고 또 100% 수업을 하고 있어서 이걸 어떻게 수업을 하면 좋을까 이런 고민을 좀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술과여서 팅커캐드라는 설계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학생들이 직접 발명품을 고안하고 3D 입체 도면을 그리는 좀 그런 작업을 많이 하고 있었습니다. 네, 두 번째 파트로는 영상 촬영을 위한 프로그램으로 두 가지를 좀 이용했었어요. OBS 스튜디오 여러분들도 많이 이용하고 계실 건데요. 그리고 곰믹스라는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쉽게 편집을 했었습니다. 선생님들께서도 많이 사용하고 있을 것이라 좀 생각하는데요. 그리고 또 선생님들께서 저보다 퀄리티가 더 높은 영상 잘 만드실 거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는 생각하기에 퀄리티가 높은 영상보다 학생들이 딱 바로 5분, 10분 영상 딱 보고 학습할 수 있는 게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쉽고 빠르게 만드는 방법을 선택했었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이 저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 그 수업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학생들과 유튜브를 통해서 공유하고 서로 댓글로 주고받고 할 수 있도록 유튜브에 동영상을 업로드하는 방법을 선택했고요. 세 번째 측면으로는 공유할 수 있는 툴들을 있습니다. 그래서 공유할 수 있는 방법으로는 세 가지 툴을 이용했고요. 첫 번째로는 구글 사이트, 지금 여기 보이시는 구글 사이트, 그리고 패들렛을 이용했고요. 세 번째는 팅커벨이라는 이제 그 툴을 이용했는데요. 학생들과 온라인상에서 뭔가 이걸 활용하기 위해서 목적에 따라 다르게 좀 활용을 했습니다. 포트폴리오나 온라인 교과서를 만들기 위해서는 구글 사이트라는 걸 좀 이용했었고요. 그리고 의견을 빠르게 서로 공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패들렛을 이용했었고요. 그리고 학생들이 뭔가 과제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팅커벨을 이용했었고, 또 다양한 보드를 이용해서 뭔가 예쁜 모양을 나오게 하기 위해서는 팅커벨을 이용했었다라는 거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활용했던 에듀테크 툴 활용 방법을 제가 직접 여기서 시연을 해서 보여드릴 거예요. 선생님들 다 하실 줄 알겠지만, 그래서 한 2분, 3분 정도 되도록 하나씩
제가 시연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사용했던 첫 번째 구글 샘문지인데요. 구글 샘문지. 네, 이거, 아니요, 제가 로그인 해도 될까요? 제가 잠시 로그인 좀 하고 하겠습니다. 죄송한데요. 혹시 강사님 화면 공유해 주신 건가요? 강사님, 화면 공유를 해 주셔야 저희가 죄송합니다. 꼴찌게 보이거든요. 네, 제가 사용하는 설문지 화면이 지금 나가고 있을 텐데요. 저는 이렇게 맨 앞에 저희 학교 이름을 좀 써놨습니다. 그래서 학교 이름을 써놓고, 좀 하는 편인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오른쪽 밑에 보면은 새 설문지 만들기라는 버튼이 있고요. 여기 들어가면 기본 설문지 틀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보통 왼쪽 위에다가 학교 이름을 이렇게 썼습니다. 오늘은 온라인 콘텐츠라고 한번 써보겠습니다. 그리고 네, 콘텐츠 활용 교과서 이렇게 해서 바로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했고요. 여기에 입력을 하면은 여기 바로 가운데 설문지 이름이 바뀝니다. 저는 여기서 많이 활용했던 건 제가 만들어 놓은 영상을 이제 추가하고 질문지를 주는 방법을 많이 했는데요. 먼저 여기서 섹션이라는 걸 추가해서 나눠 놓고 첫 번째 창에는 뭐 동영상이라고 해서 학생들이 동영상을 시청할 수 있도록 좀 만들어 놨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뭐 제 한번 쳐보겠습니다. 제 동영상을 한번 찾아보면 이렇게 선택할 수 있는 버튼이 나오고요. 선택하게 되면은 이렇게 동영상 크기를 조절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서 학생들이 딱 첫 화면에 제 수업을 볼 수 있도록 하는 방법으로 해서 이런 콘텐츠를 활용을 했었고요. 두 번째는 뭐 학생들의 뭐 인적 사항을 적는 방법을 하면 인적 사항을 적는 방법으로 하고 여기 오른쪽 버튼 플러스 버튼 누르면 질문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객관식 질문, 주관식 질문으로 나눠서 할 수 있는데요. 보통은 이렇게 뭐 저는 단답식으로 많이 이용을 했었습니다. 혹은 뭐 학생들이 반이 나눠 있으면은 본인의 반을 선택하세요. 네, 선택하세요라고 해서 여기다 1반, 2반 이렇게 쓴 다음에 다시 필수로 버튼 누르면 학생들이 꼭 이걸 해야 되는 상황이 됐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만들어서 이렇게 섹션을 나눠서 만들면요. 선생님들께서도 이걸 이용해서 네, 이렇게 수업을 만들 수 있도록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이거 지금 간단하게 만들었는데요. 선생님들께서 다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걸 활용해서 하시는 선생님들이 저희 학교에서도 많았는데, 뭐 방탈출이라는 게임을 여기서 좀 활용을 했었어요. 그래서 섹션을 무슨 한 20개, 15개 뭐 이렇게 만들어서 이 문제를 풀어야지만 넘어가게 만드는, 네, 뭐 그렇게 만들어서 수업하신 선생님들이 많았고요. 저는 이렇게 좀 많이 활용을 했었다. 인적사항 넣어서 어떤 학생이 이거를 제출했는가라고 파악하는 형식으로 많이 해서 콘텐츠 중심으로 수업을 했었다라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제가 이제 구글 설문지를 활용하다가 띵커벨을 이제 사용하게 됐는데요. 띵커벨도 선생님들께서 많이 아실 거라 생각합니다. 어, 잠시만요. 이것도 잠깐 만드는 방법을 설명해 드리도록 할 텐데요. 이것도 로그인이 필요하니까 잠시만요. 네, 띵커벨은 더 좋은 게 있습니다. 이 교사 아이디로 로그인을 인증받으면 뭔가 이 만드는 거에 제한이 없이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교사 아이디로 인증서를 인증받고 로그인 하시면 좋겠습니다. 여기 띵커벨의 첫 화면에 들어가면 만들기라는 버튼이 있습니다. 여기 만들기라는 버튼을 클릭하시면요. 패들렛과는 비슷하지만 좀 다양한 보드를 만들 수 있도록 해놨어요. 저는 이거를 좀 많이 활용하는 편인데요. 이따가 이걸 왜 많이 활용하게 됐는지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걸로 퀴즈를 만들었었는데요. 이 퀴즈는 선생님들께서 이따가 풀어보실 거예요. 제가 상품을 하나 준비했는데 이따가 풀어보실 거거든요. 그 퀴즈는 그걸로 좀 대체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고요. 많이 사용하시는 보드를 좀 많이 제가 보여드릴 텐데요. 보드에 들어가면은 패들렛에서 많이 보던 유형인데 왼쪽은 타일형이라고 해서 딱딱 달라붙는 이 타일형이라고 해서 있고요. 그룹형이라고 해서 1반, 2반 혹은 1학년, 2학년, 3학년 이렇게 나눠서 할 수 있는 그룹형을 좀 이렇게 해놨습니다. 이것도 똑같이 오늘이 온라인 콘텐츠 활용 교과서니까 쓰고 완료 버튼 눌러보겠습니다. 만들어 보신 선생님들께서도 많이 있겠지만요. 이렇게 만들면 여기 제목을 입력하게 되어 있어요. 제목도 개별 보드마다가 제목이 있는데 이거는 위에 화살표 버튼 누르면 여기 플러스 버튼을 눌렀을 때 보드를 또 세 가지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에서도 뭐 조를 세 개로 나누든가 저는 이 보드를 두 가지로 만들어서 총 6모듬 이렇게 좀 많이 하는 편인데요. 이렇게 개별 보드 제목을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보드에 그룹 1에다가 이렇게 온라인 그리고 그룹 추가 누르고 콘텐츠 이렇게 하면은 1반, 2반 나누어서 이렇게 만들 수 있으니까 선생님들께서도 많이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학생들한테 링크를 주면요. 패들렛에는 제가 QR코드가 있는지를 잘 모르겠는데 여기는 링크랑 QR코드, 카카오톡 많이 이렇게 줄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한테 이 측면으로 좀 QR코드를 주어서 학습지에 바로 찍을 수 있도록 하면은 애들이 금방 바로 학습지를 보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걸 좀 많이 활용하는 편이고요. 학생들이 좀 더 이게 이쁘다고 해서 패들렛을 좀 사용하는 편입니다. 네, 다음. 네, 일단은 팅커캐드 하기 전에요. 선생님들 먼저 상품을 먼저 드리고 싶어서 제가 공유를 하나 해드릴 거예요. 여기 들어와서 문제 푸시면 되겠는데요. 선생님들의 소속과 이름을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먼저 빠르게 많이 푸시는 5분에게 선생님들 상품을 드릴 텐데요. 비타민 같은 걸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링크 눌러서 네, 이렇게 먼저 하시고요. 제가 나중에 확인해서 5분께 선생님들한테 연락 드려서 상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화면 한번 켜보겠습니다. 네, 팅커벨을 활용한 저희 문제인데요. 선생님들 지금 들어가서 문제 한번 풀어주세요. 네, 팅커벨 들어가서 소속을 입력해 주시고요. 네, 저는 강사로 쓰겠습니다. 입장하면은 이렇게 넌센스 퀴즈를 풀게 해놨는데요. 선생님들께서 지금 들어와서 한번 풀어보시겠습니다. 여기 시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빨리 푸셔야 된다는 점 잊지 마십시오. 이런 문제들이 나와 있습니다. 네, 이런 문제들 푸시면 학생들한테도 뭔가 아이스 브레이킹으로 이걸 활용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뭐 지난 시간에 배웠던 거 혹은 나중에 혹시 뭐 하고 싶은 것들을 이 과제로 좀 제시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거는 맞추거나 틀리거나 하면 점수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점수를 매겨서도 할 수 있고요. 학생들이 다 풀었는지도 확인할 수 있으니까 한번 풀어보시길 바랍니다. 저는 네, 이 선생님들 과제를 얼마나 제출하시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팅커벨의 좋은 점은 과제를 얼마나 제출을 했는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과제를 얼마나 제출했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지면은 여기 넌센스 퀴즈라고 해서 제가 넣어놓은 거 24명이 지금 듣고 계시는데요. 이렇게 선생님들께서 얼마나 풀었는지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시간이 모자라서 다 맞출 수는 없을 거라 생각이 들지만 상위 5분께는 제가 그 상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생들한테도 이렇게 해서 온라인상에서 이렇게 제시를 하고 학생들이 풀었을 때 뭔가 상점이나 학생들이 좋아하는 작은 초콜릿 같은 걸 주면 좋아하더라고요. 저는 좀 그렇게 좀 활용을 하고 있고요. 네.
선생님들 문제 푸시는 거 다 끝났을지 모르겠지만요. 한번, 네, 다음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좀 올해 좀 활용하고 있는 툴이 있는데요. 문제의 답이, 제가 나중에 16이 아니라 18이라고 했었나요? 네. 문제가 어렵다고 하셨는데, 제가 상품을 모두 다 드리기가 좀 어려워서 좀 어려운 문제 좀 가져와 봤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난이도 조정을 좀 해보겠습니다. 제가 이제 올해 들어서 좀 많이 활용하고 있는, 문제 좀 많이 활용하고 있는, 툴인데요. 이거는 많이 좀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건데, 오토데스크 캐드에서 활용할 수 있는 오토캐드라는 게 있어요. 오토캐드라는 거 있었는데, 거기서 팅커캐드라는 교육용 캐드를 만들어 놨거든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저는 학생들과 좀 수업을 좀 많이 하고 있는 편입니다.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교사 아이디로 로그인을 하고 교사 아이디로 회원가입을 인증받으면 학생들의 모든 활동을 확인할 수 있거든요. 제가 지금 보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제 수업, 제가 만든 뭐 자료들인데요. 제가 만든 자료들인데 학생들이 만든 자료들도 바로 이걸 수업할 수 있는, 이게 툴이거든요. 제가 1학년 7반 애들과 데리고 수업 연구대회를 좀 준비를 해봤었어요. 근데 여기서 학생들이 모두 다 참여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학생들 이름을 넣어 놓으면 학생들이 본인의 이름을 넣고 여기 지금 나와 있는 수업 코드로 들어와서 수업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온라인상에서 너희들 이거와 관련된 설계 작업을 해봐라 라고 하고 그 설계 작업을 해봐라고 했을 때 학생들이 이 설계 작업을 한 내용들이 모두 다 이게 나와 있거든요. 네, 이렇게 보시면 지금 네, 화살표가 뺑뺑뺑 돌아가고 있는데 학생들이 작업한 내용들이 이렇게 한번 뜨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기술가이기 때문에 뭔가 발명 아이디어를 하고 뭔가 이걸 가지고 네, 만들어내는 것을 좀 좋아했어서 이걸 좀 많이 활용하고 있는 편이고 지금도 활용할 예정입니다. 네, 이와 관련된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따로 연락 주시면은 또 제가 잘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네, 다음으로는 HWP 한글 파일로 온라인 교과서를 만들어서 저는 제시를 했었어요. 제가 말하는 온라인 교과서는 온라인 학습지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이렇게 학생들한테 콘텐츠를 주고 직접 풀어봐라 라고 하고 학생들이 제출한 내용이 어떤 내용이 있나 라고 확인하는 방법으로 했었습니다.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아이고, 네,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거 기본 학습지에다가요, 그냥 하이퍼링크만 이용해서 이렇게 좀 만들어 놓은 건데요. 네. 여기 이렇게 누르면 제가 만든, 여기 하이퍼링크가 지금 보이는데, 누르면 제가 만든, 유튜브에 들어가서 이 수업을 듣고, 그와 관련된 목재의 의미는 무엇이고, 특성은 무엇이고를 입력하게 했고요. 그 다음에 목재의 종류와 관련된 또 누르면 패들렛으로 입장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조사한 내용을 적게 했고요. 평선평가와 차시 예고까지 해서 이 학습지를 한 장에 마무리를 했었습니다. 이렇게 콘텐츠를 애들한테 주고 학생들이 수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수업을 좀 많이 했었고요. 한번 만드는 데는 힘든데요. 학생들한테 제공하고 나면 좀 편하게 좀 이걸 받아들이는 수업이 아니었나. 작년 한 해 동안은. 네, 그런 수업을 좀 했었습니다. 네, 다음으로 세 번째인데요. 이걸 좀 제가 설명을 해드리면서도 좀 부끄러운 게 저는 굉장히 좀 간단하게 만드는 편이에요, 수업을. 그래서 이 수업이 좀 부끄럽지 않을까 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첫 번째는요, 제가 작년에 했던 수업인데요. 자유학년제 활동에서 주제 선택 활동으로 진행한 LED 플래카드 만들기라는 겁니다. 지금 화면이 너무 많아서 잘 안 보이시겠지만 왼쪽에 위도랑 플랫폼에서 했었고요. 구글 설문지를 기반으로 많이 했었습니다. 먼저는 구글 설문지를 제작할 때 학생들이 작업을 하다 보니까 그러면 안전교육과 관련된 영상이 필요하겠다. 그런데 제가 다 하나하나 찍어서 올려주기엔 너무 제가 부담이어서 그럼 잘 만들어 놓은 콘텐츠를 선정하자. 선생님들께서는 뭐 선도학교 지원단이라는 그곳에서 플랫폼을 선정하면 되겠죠. 저는 이제
기술과에서 좀 유명한 선생님의 자료를 선택해서 설문지를 제작하였고요. 이렇게 위도랑을 시스템을 활용했다라고 하고, 제가 또 이제, 처음에 제시하는 거는 선생님들 플랫폼을 따왔지만, 그 다음에 학생들이 직접 만들기 위해서는 뭐 제가 만든 영상을 보여주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OBS 스튜디오랑 곰믹스를 활용해서 이 수업을 했었습니다. 동영상 제작은 OBS 스튜디오라는 프로그램을 이용했고요. 편집은 곰믹스 혹은 좀 더 나아가서 곰믹스 프로를 좀 이용했었는데요. 간단하게 빠르게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들께서도 어떤 동영상을 만드실 때 이걸 활용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부끄럽지만 제 영상을 한번 짧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렇게도 만들었다. 자신감을 가지시라 라는 말씀 드립니다. 그냥 처음에 만들었던 거라서요. 네, 자막도 그냥 있는 자막을 넣었고요. 포샵도 하나도 안 하고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학생들이 더 좋아하더라고요. 선생님이 다르지 않다. 똑같은 선생님이다. 라고 좋아하더라고요. 네, 편집 없이 그냥 학생들이 바로 만들 수 있도록 똑같이 이걸 활용을 했어요. 그런데 학생들이 이제 이걸 보고 만들 때 학생들은 멈췄다가 만들었다가 멈췄다 만들었다가 이렇게 하더라고요. 이거를 제가 콘텐츠로 준 이유는 학생들한테 저희 학교에서 먼저 키트를 나눠줬어요. 키트라고 하기는 뭐하지만 하드보드지 한 장이랑 관련된 준비물을 나눠줬어요. 학생들이 등교했을 때. 그래서 집에 가서 만들 때는 이 영상을 보고 따라 만들어라 라고 하면서 학생들한테 줬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한 수업들이 이런 내용들이고요. 제가 이제 이 관련돼서 만든, 어, 네, 이거 관련해서 만든 설문지들인데요. 이 설문지가, 국어 설문지가 굉장히 좋은 점은요. 학생들이 이렇게 사진 파일을 찍어서 올렸을 때 바로 수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작년에 뭔가 이거 수행평가로 입력하기가 좀 어렵고, 그 기록하기가 어려웠는데, 학생들이 사진을 찍어서 바로 올리면 제가 하나하나씩 보면서 이 특징이 무엇이고, 어떻게 만들었다라는 걸 기록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국어 설문지를 활용한 수업을 좀 안내를 드렸고요. 그와 관련된 수업이 또 하나 더 있었는데요. 이 영상은 보지 않고 넘어가겠습니다. 어차피 똑같은 사람이 만든 거니까요. 그런데 저는 이번엔 유튜브를 활용해서 학생들한테 안내를 했고 거꾸로 수업처럼 이제 활용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처음 설명드렸던 구글 설문지에 이렇게 영상을 하나 집어넣고 뒤에다가 너희가 어떤 영상을 어떤 걸 만들었는가 알려줘 봐라 라고 하는 내용을 입력해서 이렇게 설문지를 받았습니다. 이 설문지는요,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구글을 많이 사용하시는 선생님들께서는 익숙하시겠지만요, 구글 설문지는 이렇게 엑셀 파일로 만들어지고요. 오른쪽 끝에 보면은, 제가 학생들이 파일을 제출했을 때 저의 드라이브로 파일이 들어가게 되어 있는데요. 학생들 사진 파일이 이렇게 저장이 된다는 점, 그래서 이걸 가지고 많이 활용했다는 점을 안내 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사진들을 많이 학생들이 제출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기록을 해주는데 사용을 했습니다. 네, 두 번째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전에서는 작년에 온라인 미래교육박람회라는 걸 진행을 했어요. 원래는 미래교육박람회라는 게 원래 그냥 부스를 만들고 그 부스를 설명하는 형식으로 했었는데 비대면으로 하다 보니까 온라인으로 만드는 걸 좀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중심이 좀 돼야 되기 때문에 학생이 어떻게 하면 이 영상을 만들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했고, 그러면 학생들이 사용하는 핸드폰으로 좀 많이 해보자. 그래서 멸치라는 어플을 좀 이용했었어요. 그래서 멸치라는 어플과 또 미리캔버스라는 플랫폼을 이용해서 이걸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수업을 했었는데요. 공기청정기 만들기 활동을 했었어요. 그런데 학생들이 멸치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만든 거는 이렇게 동영상을 만들어 봤는데요. 네. 간단하게 사진만 몇 개만 넣으면은 만들 수 있는 동영상입니다.
네, 이렇게 영상을 만들어서 학생들이 어플로 바로 핸드폰으로 이렇게 쭉쭉쭉 만들면 바로 만들어지는 영상이었거든요. 그래서 학생 중심의 영상 제작하기 활동을 해서 만들었고요. 이 영상을 만들기 위해서 본인들이 핸드폰으로 사진으로 찍어서 이렇게 만들었고 단편으로 만든 영상을 본 믹스를 통해서 엮어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학생들한테 좀 더 뭔가 이렇게 흥미를 돋게 하고 뭔가 동기를 부여하기 위해서 너희가 만든 포트폴리오를 선생님이 책자로 만들어 주겠다. 그리고 PDF 파일로 만들어서 너희에게 주겠다. 이게 수업 자료가 될 뿐 아니라 여러분들한테 뭔가 남는 이 포트폴리오가 되지 않을까라는 측면으로 만들어서 줬고요. 뒤에 이제 학생들한테 개발자 이름을 넣어주면서 학생들이 좀 더, 뭔가 자신감을 갖고 이렇게 마무리하게 되는 좀 작업이었습니다.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수업 사례로 마지막을 이제 설명해 드리고자 하는데요. 제가 하고 있는 수업 사례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뭔가 3D 입체 도면을 만드는, 그리고 글을 토대로 뭔가 산출물을 만들어내는 활동을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학교 공간 혁신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학생들과 수업을 했었는데요. 이학스터라고 해서 저희가 올해부터는 이학스터에서 100% 실시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학생들한테 어떻게 활동하게 하면 좋을까라는 고민으로 그럼 학교 공간 혁신으로 우리가 발명 쪽으로 좀 한번 해보자라는 이야기를 했었고요. 이걸 가지고 이제 수업 연구 대회를 좀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수업 형태를 보시면 교실 수업부터 원격 수업으로 나눠서 준비를 했고요. 그 다음에 미술, 수학, 공학, 과학과 관련된 융합 수업이다라는 점을 학생들한테 안내를 하고 수업을 진행했는데요. 수업을 어떻게 했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유튜브에서 제가 제도와 관련된 수업 영상을 찍었어요. 선생님들께서도 영상을 많이 찍으시겠지만 그 영상을 유튜브에 등재하시길 꼭 바랍니다. 유튜브도 온라인 콘텐츠가 될 수 있을 것이라 온라인 교과서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이학스트에서 학생들한테 영상을 보여주고요. 그와 관련된 영상을 토대로 본인들이 이제 제도를 하는 방법을 배워요. 그 다음에 발명이니까 생활 속 불편함을 찾아보자. 우리의 생활은 학교다. 학교에서 불편함을 찾아보자 라고 했고요. 학생들이 찾아서 올린 것들이 이렇게 패들렛으로 나와 있었습니다. 이 불편함을 찾아서 학생들이 등교를 했을 때 모둠으로 활동을 시키고 싶었는데요. 뭔가 예전처럼 사각형으로 만들기가 너무 부담스러웠습니다. 그래서 모서리만 붙여서 학생들이 사회적 거리두기를 할 수 있도록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했고요. 지금 많이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등교한 후에는 본인이 찾은 불편함을 친구들과 이야기해 보면서 그럼 나는 이 불편함을 개선해 볼게 라고 하는 활동을 했었고요. 다시 원격 수업으로 들어가서 그러면 너희들이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 도면으로 그려봐라. 솔직히 이제 이 도면을 스케치업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어서 할 수 있겠지만 학생들이 좀 어려워서요. 도면 그리는 것까지는 손으로 그려보겠습니다. 그래서 이학스터에서 패들렛을 주고 너희 그린 걸 찍어서 제출해라 라는 식으로 해서 포트폴리오를 좀 만들어 놨고요. 다음으로는 근데 이제 패들렛을 사용하다 보니까 학생들이 좀 장난을 좀 많이 치더라고요. 그래서 선생님들께서도 아마 공감을 하실 텐데요. 패들렛은 이름을 쓸 수 있는 그게 없고 본인이 다 들어가서 익명으로 쓸 수 있어요. 그래서 저희 학생들이 좀 여기서 안 좋은 단어를 좀 쓰는 문제들이 생겨서 패들렛을 그만 쓰자. 그래서 팅커벨로 넘어갔습니다. 네. 다음 다시 학생들이 등교를 했을 때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팅커캐드를 좀 학습하는 방법을 배웠어요. 이거는 기술과에서도 사용하지만 뭐 미술과 선생님이 굉장히 좋다. 이게 나도 만들어 보고 싶다라고 했거든요. 다양한 과에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학생들이 나와서 연습을 하는 거였고요. 이거는 모바일, 핸드폰, 태블릿 PC, 컴퓨터 다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들이 이제 그린 3D 설계 도면을 다시 팅커벨로 넘어왔잖아요. 팅커벨에 등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등재를 하면은 제가 이걸 가지고 평가하는 활동을 했고요. 본인들이 이제 등재를 했는데 다시 등교를 하고 나서 그러면 내가 만든 3D 설계도면 어떤 거다라고 이렇게 서로에게 설명하는 시간을 가져서 그중 제일 좋은 거 한 가지를 설정했고요. 그걸 가지고 모형까지 만들었습니다. 2학기 초반에는 이제 저희가 원격 수업을 갈지 등교 수업을 갈지 아직 잘 모르겠지만
이 학기 초반에는 이걸 가지고 토대로 얘들과 직접 실물을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학생들이 뭐 어떤 공기청정기를 만들어 보자고 하면은 실물을 만들 것이고요. 학생들이 어떤 벤치를 만들자고 하면은 실물을 만들어 볼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원격 수업과 등교 수업을 번갈아 가면서 준비하는 상황에서 제가 이 수업을 좀 많이 준비를 했었어요. 그래서 제 수업의 방향이 온라인 콘텐츠 활용 교과서지만 저는 콘텐츠에 중심을 맞췄다. 그리고 이 콘텐츠를 가지고 학생들과 어떻게 등교 수업에서 원격 수업에서 활용할 것인가. 지금 이거를 좀 많이 고민하고 선생님들께 발표 드리는 것입니다. 네, 온라인 콘텐츠 활용 교과서의 가장 중요한 점은 학생들이 활용할 수 있는 콘텐츠가 있냐. 그리고 그 콘텐츠를 학생들한테 주고 학생들의 의미 있는 학습이 진행됐는가. 그리고 학생들의 학습을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곳이 있는가라는 것을 좀 이제 생각을 하면 되겠고요. 네, 마지막으로는 제가 선생님들께 추천하고 싶은 것들을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굉장히 오랜 시간 함께 해주셔서 좀 힘드실 텐데요. 저는 이제 구글 사이트로 해서 저의 포트폴리오를 좀 만들어 놨어요. 제가 대전 버드네중학교에서 근무한 지가 2년째인데요. 거기서 했던 이제 자료들을 다 모아 놓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께서도 구글 사이트를 이용해서 뭔가 만들어 놓으면 이게 온라인 교과서가 될 수 있고 또 온라인 어떤 포트폴리오가 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만든 걸 잠깐 보여드릴게요. 네, 2020학년도 대전 버드네중학교에서 활동해서는 아까도 설명드렸다시피 이렇게 네, 좀 느려가지고 잘 안 보이는데 제가 만든 영상들이나 학생들이 사진들, 학생들이 제출했던 것들을 이렇게 넣어놨어요. 그리고 뭐 설문지도 넣었고요. 네, 발명교시도 넣었고 이렇게 아까 미래교육 방송에 말씀드렸죠? 이것도 이렇게 넣어놨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학생들한테 그냥 이 사이트에 들어가서 이 영상 봐라 라고 하는 것도 온라인 교과서 되지 않을까. 그리고 올해 이제 제가 했던 수업은 이렇게 아까 스페이스 인벤터라는 수업을 했었는데 이와 관련된 수업들을 다 정리를 했고요. 이렇게 눌러서 들어가면은 바로 들어갈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게 포트폴리오 형식으로 좀 준비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이제 발명대회 지도했던 것들도 넣어놨는데요. 네, 이렇게 선생님들께서 굉장히 저한테 이제 큰 기대를 하셨을 것 같은데 그 온라인 콘텐츠 활용 교과서란 무엇일까라고 이제 저는 생각을 했을 때 선생님들께 그러면 어떤 강의를 해야 되는가 라는 좀 생각을 했었는데요. 그러면서 가장 먼저 들었던 거는 그 선생님들께서 하실 질문이 무엇일까라는 걸 고민을 했어요. 그래서 질문이 무엇일까라고 고민하고 그래서 그 질문을 바탕으로 다시 PPT를 만드는 형식으로 했었습니다. 네, 제가 책과 연수를 좀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네, 온라인 수업 도구와 관련된 네, 영상 그 책이 있는데요. 절대 저는 여기 회사에서 이거 받거나 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읽고 여기서 딱 좋은 것만 두세 개만 따서 했었는데요. 이게 좋더라고요. 이 책이 좋고요. 그리고 또 구글과 관련된 것들은 좀 계속 들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구글이 저희 교육계한테 뭐 주는 좀 영향이 좀 크다고 생각이 드니까 구글 플랫폼을 이용하고자 하신다면은 구글 클래스룸과 관련된 연수를 들어보시는 것도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해서 저의 발표를 좀 마치도록 할 건데요. 저한테 궁금하신 점이나 물어보고 싶으신 점 한번 물어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채팅창에 쳐주시면은 제가 질문 보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선생님들 얼굴이 몇 분 안 나오시긴 하시지만 네, 방금 포트폴리오 말씀하시는 거는 이 포트폴리오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이 포트폴리오는요, 구글 사이트를 이용했습니다. 네, 구글 사이트에 들어가면요, 구글 사이트 기본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냥, 한번, 네, 구글 사이트에 들어가면은, 구글 사이트에 들어가면 이렇게 똑같이, 아까 설문지와 똑같이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네, 이렇게 만들 수 있는 게 유목화되어 있기 때문에 만들기 편합니다. 두 번째 질문에 대답해 드리겠습니다. 네, 두 번째 질문, 온라인 교과서를 말씀하신다는 건, 아까 온라인 교과서라는 거는 혹시, 어떤 교과서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까 온라인 학습지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면은,
전체적인 수업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교과의 모든 시간에서, 네, 전체적인 수업에서는 전체적으로는 다 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러냐면 학생들이 이제 등교를 했을 때는 개념을 가르쳐야 되는 수업이 있기 때문에 그때 개념을 가르쳤고요. 학생들이 하는 학습 활동 같은 것들은 대부분 다 이 온라인 교과서라고 해서 콘텐츠 중심으로 수업을 했었습니다. 그 온라인 구글 사이트 사용 방법이 아까 나오는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뭐지? 구글 같은 데 찾아보면은, 유튜브 같은 데 찾아보면은 금방 배울 수 있고요. 저는 그냥 제가 눌러가면서 좀 배웠던 편입니다. 그리고 멸치 앱을 이용해서 영상을 만드는 거는 한 3분? 4분? 뭐 좀 오랜 기간이 필요하다고 하더라도 한 10분 안에 다 만들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냥 사진만 몇 장 넣고 글씨만 몇 개 입력해주면은 만들 수 있습니다. 전면 등교 수업에서도 온라인 교과서를 사용하냐고요? 전면 등교 수업에서도 어차피 온라인 수업을 준비는 해야 된다고 하셔가지고 온라인 수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근데 온라인 교과서를 준비하지만 제 생각에는 제 나름대로 영상을 만들어서 콘텐츠는 계속 만들어 놓을 것이고요. 전면 등교 수업에서도 혹시나 변경되거나 혹시나 뭐 확진자가 나와서 하게 된다면 네, 활용을 해야 되니까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다음 온라인 교과서로 제작하신 것을 하나로 플랫폼을 이용했냐라고 하시면은 네, 맞습니다. 구글 사이트에 다 입력이 가능하거든요. 구글 사이트에 다 등재가 가능해서 구글 사이트로 전 하나로 묶었고요. 오늘 이 발표 준비할 때도 구글 사이트를 기반으로 해서 만들어 왔었습니다. 멸치 앱은 저작권에 걸리지 않냐라고 하셨는데 멸치 앱은 안 걸리는데요. 그 사진은 좀 걸릴 수 있어요. 네, 멸치 앱은 본인들이 다 했는데 사진은 걸릴 수 있다라는 점. 어, 저작권, 초상권 등은요, 학생들한테 동의를 구했고요. 학생들한테 학기 초에 이걸 받잖아요. 그래서 받고, 받아서 이제 개인정보 활용할 수 있다는 동의를 해놨고요. 그런데 이제 문제가 되는 거는 이거를 저는 게시는 잘 안 했어요. 오늘 이제 이걸 선생님들께 보여드리려고 게시를 했지만, 게시를 하지 않으면, 저작권이 이제 초상권이 그거 관련된 문제가 생기지 않기 때문에 게시는 하지 않았습니다. 팅커캐드를 사용하려고 하는데 무료로 사용 가능하냐고 물어보셨는데요. 무료로 사용 가능합니다. 학생들도 무료로 사용 가능합니다. 구글 클래스룸이나 플랫폼을 정해둔 바가 있을까요? 워낙 여러 가지. 저는 클래스룸을 저는 활용을 안 했어요. 근데 저희 학교에서도 클래스룸을 선정을 안 했고요. 위도랑이랑 이학스터만 선정했는데요. 제 생각에도 이학스터가 가장 좋은 플랫폼이지 않을까. 학생들이 학습하기에는 제일 좋은 플랫폼이지 않을까. 그 안에 줌과 같은 기능도 있고요. 지금 웨비나 같은 기능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 제일 좋은 플랫폼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너무 말을 빨리 해가지고 알아들으셨나 모르겠네요. 그리고 제가 아까 과제 제출했던 거 확인해보고 그 선생님들께는 따로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따로 어떻게 연락을 드려야 되는지 제가 드릴 수 있을까요? 아까 그 과제 맞추신 분들 따로 연락처를 갖고 계시나 싶어서요. 네네. 네, 그러면은, 네네. 그거 관련돼서 제가 드리겠습니다. 학생들이 제작한 영상이나 촬영한 사진 등을 게시할 때도 이학스터 사용했냐고요? 학생들이, 네, 촬영한 사진은 이학스토로 게시하는 게 아니고요. 이학스토에서 패들렛이나 팅커벨을 학생들한테 공유를 링크를 보내주고 학생들이 게시하도록 했습니다. 학교에 태블릿이 있긴 있는데요. 저희가 한 40대가 있어요. 근데 한 반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좀 많이 활용하지 않고 있지만 종종 제가 사용하고 있습니다. 영상 녹화 중으로 네, 알고 있는데 네, 공유 가능하다고 하시네요. 네. 네, 또 질문 해주십시오. 네. 네. 50분이 돼서요. 네, 마무리를 해야 될 시간이 되고 있는데요. 네. 개인 아이디를 사용하면서 네, 제출하기 힘들어할 때 있다. 구글 설문지 제출하는 게 어렵다고 말씀하시면 이메일 제출하기를 버튼을 안 누르면 됩니다. 제가 아까 설정창에 안 보여드렸는데
네, PPT 공유해드리겠습니다. 자료도 공유해드리겠습니다. 아까 구글 설문지는요, 설정창에서 이메일을 수집할 것이냐를 누르면 꼭 애들이 아이디를 입력을 해야 되고요. 그렇지 않으면 아이디 입력할 필요가 없습니다. 네, 또 있을까요? 네, 그러면 아이고, 네, 부족하지만 저의 연수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좋은 기회에 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